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주택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테마 77번 재원에 따른 주택분류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돈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주택건설 자금을 가지고. 자, 이렇게 국민주택이 있고요. 자, 그 나머지가 민영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 민영주택. 그러니까 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나누더라. 그럼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주택이 뭔가 아시면 되겠죠? 자,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국지 LG가 건설한 주택이에요. 자, 국민주택 규모로 만들었어요. 85 이하로 만들었어요.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거나 주택도시 기금, 그러니까 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된 주택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은 공적 주체가 만들거나 자, 공적 주체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면 85 이하로 만들면 국민주택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이래요. 공적 주체 돈 85만 원 이하, 꽁돈 85만 원 이하입니다. 시골은 100만 원 이하.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주택 규모가 호당 세당 85 이하예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단위 시골의 읍이나 면은, 시골의 읍면은 100점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딱 암기 코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공적 주체 돈 지원받아서 85만 원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 다시 시골은 자,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면은 시골에서 있어요. 읍면을 시골은 100만 원 이하 지원받아요. 여기 다 끝났잖아요. 전체가 다 이렇게 100만 원 이하까지. 이걸 제외하면 민영주택. 그 다음에 좋은 포인트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자, 머물 춥죠. 노기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시설 어디 가서 머물 노겠어요? 준주택 가서 머물 노기다. 하나 조심할 게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준주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요,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준주택, 머물 노기다. 1번 공간 기숙사는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기 없다. 이렇게 공기 없다. 공간 기숙사는 건축법의 주택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 없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면 이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세 번째, 국민주택 규모란 호당 세당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공적 주체에게 꽁돈 85만 원 이하를 지원받으면 국민주택, 시골 읍면은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면 국민주택. 여기에 10개가 기출됐어요.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얼마입니까? 100. 예, 거기까지 기출됐사옵니다.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우리는 민영주택 한다라는 거.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노, 오, 기, 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 다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정의 한 문제.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개정이 됐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인데요. 이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랍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면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85가 되겠죠? 왜 85일까요? 100이 될 수가 없는데요. 도시에서 건설하잖아요.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최대 사이즈가 85 이하라는 거. 그러면 1번, 2번, 3번 아무 말 없어도 사이즈는 얼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소형이 아파트형 주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은 연립주택인데요. 이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주택입니다. 다세주택인데 자, 심의 거치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개념이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소형이 아닌 연립, 소형이 아닌 다세대였는데 아파트형으로 바뀌면서부터 그냥 연립 다세대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그럼 논점은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심의 거치면 5계층 85 이하까지 이렇게 됐고요. 아파트형 주택은 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됐네요. 여기 영어 쓴 이유는요. 공동주택 쓰니까 페이지가 깨져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썼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한글로 아파트 쓰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영어는 되고. 예. 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인데요. 세대별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독립운동은 밥심.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거. 그러니까 지하층 설치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 예전 규정이 뭐였죠? 60제곱미터 이하였죠.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면 아파트형 주택 사이즈는 얼마예요? 85 이하가 된 거죠. 왜? 9m 규모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00세대 미만 놓치지 마세요. 몇 세대 미만이요? 300세대 미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복합 건축입니다. 여기도 이제 개정돼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주택, 도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은 이놈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생과 자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무슨 말이냐면요. 자 도생을 만들면요. 요걸 관리하는 관리세대 주인집이 필요하죠. 주인집.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인집 한 세대는 주인집은 좀 크게 만들 수 있다고요. 초과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도생과 주인집 한 세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거 준공업하고 내니까 조심하세요. 상준입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유주택을 그러니까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유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인집 한 세대 85 초과해서 건축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유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함께 건축을 못해요. 딱 얘가 주인집과 주인집 한 세대, 그러니까 도생과 주인집 한 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유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0이 85 이하로 바뀌게 되는 거. 이렇게 개정상 점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9m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는 도생에 해당한다 했지만 몇 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 이게 시험 문제가 300세대인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도시형 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뭐 세대죠? 부엌. 아파트형 주택은 자 밥심으로 독립운동 했었잖아요. 독립된 주거가 되려면 밥 먹어야 돼. 밥.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걸 보면 되게 우리 이제 학생들 이럴 거 오답 아니냐고. 오답이 아니죠. 자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적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9m 규모니까. 과거에 60이었는데 삭제되고 85 이하로 바뀌었다는 거. 제가 60 써주려다가 헷갈리지 말라고 60 안 써봤어요. 그래야 생각을 할 것 같아서. 9m 규모니까 85 이하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자, 개정된 사항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인데요.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거예요. 복리시설은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에요. 간선시설은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면 간선시설 그럽니다. 자, 부대시설은 연상기법의 암기입니다. 연상기법의 암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주택에 딸린 시설인데 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아파트로 가시죠?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담장. 요게 부대시설입니다. 담장을 지나 단지 내 도로 들어가면 하얀 박스 있죠?
이게 뭐죠? 주차장. 예, 주차장이 부대시설입니다. 주차는 어디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관리사무소. 없으면요, 예, 경비실 앞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경비실. 여기까지 부대시설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뭐라고요?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주차는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관리사무소. 없으면 경비실. 여기까지 다 부대시설이고요.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현관문 딱 버튼 누르죠? 유리문 딱 당기죠? 예, 그 순간부터 그걸 건축설비라 불러요. 건축설비. 이게 부대시설이에요. 건축설비가.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아파트 유리문 열고 좌측에 뭐 우편함, 정면에 뭐 엘베, 승강기 타고 옥상 올라가면 정면에 접시 큰 거, 안테나, 봉 3개, 정면에 봉 3개 또 있죠? 접시 있고 위성 안테나. 자, 그 다음에 봉 3개 뭐예요? 국기 계량대. 옆에 뾰족 피레침은 이렇게 생겼고요. 국기 계량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별하세요. 예. 다 끝났는데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단지 내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관리사무소. 없으면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방범 설비 이런 것도 부대시설입니다. 주택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입니다. 유리문 딱 열면 왼쪽에 우편함, 정면에 승강기, 타고 옥상 올라가면 공동 시청 안테나, 정면에 봉 3개, 국기 계량대, 옆에 뼈쪽 피레침 이렇게 부대시설을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객관식 풀 때는요, 딸린 시설. 그러면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오는 거예요. 여기 손자가 끌고 오는 거. 손자가 끌고 오는 어디죠? 어린 놀이터, 근생, 단지 내 상가, 과자 사주라고. 아침에 할아버지 때 질질 끌려가는 거. 할아버지 유치원. 할아버지 운동할 때 또 주민 운동소 끌려가죠. 손자 할아버지한테 제일 가기 싫은 거 경로당. 막 할아버지 친구들이 괴롭혀. 손자와 할아버지가 손잡고 오는 게 복리시설이고요. 간선시설입니다. 그러면 간선시설은 기관설과 기관설을 연결시키니까 먼저 기관설이 뭔지 알아야겠죠. 기관설은 도로 플러스 불 3번 질러면 됩니다. 도로 플러스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불 3번 질렀어요. 그러면 불 질렀으니까 물 뿌려야죠. 119 전화해야죠. 도로 플러스 불 몇 번 해요? 3번 질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관설이고 그걸 연결해주면 뭐가 된다? 간선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 플러스 불 3번, 전기, 가스, 보일러불, 물 뿌리고 통신,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면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에서 연결시켜도 간선시설이 되는 게 있어요. 가통지, 뭔 통지? 가통지.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연결시켜도 될 수 있더라. 원래는 안과 밖을 연결시켜야 간선시설이에요. 근데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서 연결시켜도 뭐가 될 수 있다? 간선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풀인 요령 잘 보세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입니다. 이 도로는 단지 밖에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밖에 도로, 그냥 도로라 그래요. 그때는. 이거는 아파트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딸렸으면 부대시설이죠. 딸렸으면 부대시설이잖아. 딸렸다 부대됐다 답이 2번이네. 문제는 너무 쉽게 풀어요. 우리가 죽어라 암기했지만. 자, 생활 복리를 위한다. 무슨 시설? 복리시설. 뭐? 근생. 손자가 끌고 왔네요.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뭐다? 간선시설. 연결시키면 뭐예요? 간선시설. 관리사무소는요? 부대시설. 2번 풀어보실래요? 도로 플러스 불 3번 질러요. 전기, 가스, 지역난발, 불 질렀으니까 물 뿌리고 119 전화하고. 요걸 뭐라 불러요? 기관시설. 그걸 연결시키면 간선시설. 구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간선시설로 2번을 기출시켰습니다. 간선시설은 꼭 연결이란 단어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단지인데요. 이게 관리사무소 겠어요.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관통을 해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요. 철도가 지나가요. 고자철도가 지나가요. 고자철도가.
거기에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 분리된 토지. 이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시험지 나올 게 없죠?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철도가, 일반 국도가, 지방도가, 광역시도가 지나가면 각각인데요. 자, 여기까지는요, 조심해야 될 게 폭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몇 미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도로는 그 폭이 몇 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요. 20m. 예정도로는요, 8m. 그래서 민법 판례는 며칠 이상 공부해야 돼요? 20일. 여기에 일반 도로가 지나갈 때는 몇 미터 이상짜리가 지나요? 20m 이상짜리가 지나면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15m면요, 각각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정도로가 지나가요. 예정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요? 8m 이상. 그럼 10m짜리 예정도로가 지나간다? 각각이에요. 6m면요,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요걸 판례 20일만 딱 암기하면 문제 다 푸는 겁니다. 볼까요?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두 개로 본다.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폭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럼 이런 거 읽지도 마세요. 판례 20일 이상 공부해라. 예정도로 8m 이상 10m 잘 나왔습니다. 각각입니다. 일반도로 20m 이상인데 10m니까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3번은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20m 이상의 일반도로야 이래야 각각입니다. 그러면 10m 일반도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요, 증축 대선입니다. 대선은 경우수가 10년. 그래서 이 문제 틀리면 10대 만들었고요. 증축은 증가됐으니까 15년.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받고 10년 지나면 대선. 몇 대? 10대. 15년 지나면 증축. 늘어났어. 증이니까 늘어났죠. 그래 15가 됐어요.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은요. 자, 8호 40. 4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수평 증축. 그런데 15%까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덧댄 것을 세대수 증가형. 이렇게 올리면요, 수직 최대 3칸,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이면 2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시험료는 여기에 다 몰리죠. 특히 4번에, 요 4번에 수직 수삼이죠. 수삼 15층 이상이면 3칸, 수삼 수직 3칸, 15층 이상이면 14층 하면 2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논점은 그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은 건설을 못 씁니다. 왜 그러냐? 증축이나 대선이니까 건설과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건설 띠링띠링 OX X 딱 하나, 수평 증축 이렇게 수평 증축 있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은 이만큼 세대수를 증가시키려면 건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는 건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수직 15층 이상이면 3칸, 수삼 14층 이하면 2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정답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14층 이하면 2칸, 15층 이상이면 3칸 이렇게 됐네요. 3계층까지 문장을 잘라버렸네요.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세 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는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는 동만 리모델하면 동별 구분수와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동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전체 하려고 할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서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을 만든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할 때는. 자, 동별 과반수가 50% 이상이 되는 거고 3분의 2가 75% 이상 이렇게 됐어요. 75% 이상, 50% 이상 이렇게. 앞에는 여기까지는 조합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 문제는 조합이 아니고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주체, 조합 외의자가 리모델링 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기본적으로 75% 이상을 받아야 되고 조합 외일 때는 전원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주체니까 조합 외죠. 그러니까 조합일 때는 75%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가 기본이고 기본은 조합 만드는 것은 3분의 2 사업할 때는 75% 그런데 조합 외의자 할 때는 전원동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조합을 만들려고 하죠. 사업이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요. 설립하기 위해서 전체 구분서 및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동별 얼마? 과반수 하고 되는 거. 요 75%는 사업입니다. 사업할 때 75%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둘로 나눠졌어요. 조합을 만드는데 인가받는데 3분의 2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데 75% 여기는 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에게 안전진단 요청하는 것은 증축일까요? 대선일까요? 늘어나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되겠죠?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만 시장, 군수, 구청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한다는 쓸 수 있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동시행에 국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기본 베이스거든요. 지역이라서 지자체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지 국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국가 나왔고요. 요거 있냐 없냐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지금 6번 문제 뭔지 아셔야 되죠. 리모델링은 건설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러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건설 쓸 수 있다. 그때 건설할 때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국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공구, 공사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2개 이상으로 109, 209 하고 나오는데 공구별 세대수는 각각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 경계폭은 6m 이상이면 됩니다. 그 경계폭이 6m 이상인데 그 6m는 도로도 괜찮고 주차장도 괜찮고 녹지도 괜찮고 놀이터도 괜찮고 옹벽이나 축대도 괜찮습니다. 폭이 6m 이상만 되면 공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이렇게 됐습니다. 공구를 나눈 이유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자, 공구라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나 돼야 되고요? 300. 전체 세대수는 얼마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종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국제LG 공적 주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민간이니까 등록을 해야 되지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할 때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택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LH공사, 지방공사 이들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3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사장이죠. 사장. 회사의 사장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자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택조합도 공동으로 하면 등록하지 않고 사장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됐으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고용자, 사장, 너 문어발식 기업 확장하지 말고 주택건설 사업은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 등록사업자한테 맡겨야 한다 하여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조합은,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용자는 네 일이나 잘 하시고, 자, 여기 무엇에는 여기 주택건설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막아뒀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하여야 한다.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요, 얘들은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우리 공법책에 추정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공동사업체로 본다 그러지 추정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주택조합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같은 지역의 거주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같은 지역, 일정 지역인데요. 일정 지역. 팔도, 자, 또 도 단위 있나? 팔도라니 좀 그렇네요. 도하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의 권역, 강원특별자치도 하나의 권역, 전북특별자치도 하나의 권역.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나의 권역이고 경기도에 서울, 인천을 넣어서 하나의 권역이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하나의 권역이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까지 넣어서 하나의 권역.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여기는 일정 지역 하는 게 좋겠죠. 단위는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 옛날에는 도시 단위였는데 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 직장주택조합입니다. 둘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직장조합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직장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신고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설할 때는 인가, 공급할 때는 신고해서 공신, 직장의 신, 집 없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얘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5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자,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충원이나 재본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이고요. 충원되면 자격 요건은 언제 기준하냐? 충원시가 아니에요. 추가 모집일이 아니고 처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당시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만을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존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예정세수의 50% 이상 모집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0세대면 조합원 수는 500명 이상 모집해야 됩니다. 최소한 20명은 돼야 돼요. 30세대면 2분의 1이면 15명이 아니고 몇 명? 20명은 돼야 돼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밖에서 8.15 독립운동입니다. 8.15 독립운동. 80%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는 무주택만 됩니다. 무주택 세대지만 공급받을 때 공신, 직장신, 집 없다. 자,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내 사각계획 승인 신청하고요. 3년 내 사각계획 승인을 받으랍니다.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인가 받은 후 신규 가액 교체 금지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신규 가액 교체가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모집 충원할 수 있어요. 추가 모집 승인 받거나 뭐 사망했다 그러면 충원은 가능합니다. 이때 자, 승인 신청은 몇 년? 2년. 승인 받는 것은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 바다 3년. 바다에 가면 갈매기가 있대 3년. 이렇게 바다 3년.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면 공, 신, 직장의 신, 집 있다 없다? 없다.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수의 60%가 되는 경우는 설립 인가받은 결혼법에서 충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합원 수는 예정세수의 50% 이상만 모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미만이 되면 충원이 가능합니다. 60%잖아. 그러니까 충원 안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 모집되는 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합니다. 자,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한다는 거. 소급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시장수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있잖아요.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취소 나오면요 다 할 수 있답니다. 다 취소할 수 있다고요. 딱 하나 하회한다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있죠. 주택 공급서 교란행위 할 때, 자,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팔았어요. 주택 상환 사채 양도하다 그러면 사채업자 맞아 죽잖아요. 양도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취소, 하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만 취소하여야 그 계약을 취소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입니다. 성금 땡기고 3년 내 상환이 3년 내 사채로 돌려주는 채권입니다. 사채만 양도 안 돼요. 채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는데 사채만 양도가 안 되더라. 자, LH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보증 세워야겠죠. L 등기 발행하고 상환이 3년입니다. 상환 그러면 돌려줄 사람이 전혀됐다. 김영입니다. 사채 양도가 되려면 사채업자 때 맞아 주거용 양도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데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더라, 뭐 상속받은 데 움직이더라, 세대원 전원이 근무 때문에 질병 치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 세대원 전원이 움직일 때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상환이 이름은 김영이고요. 김영이는 꼭 보증서야 됩니다. 등록사업자만 보증서입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보증 세웠으니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고요.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선주택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채 양도 안 되고요. 상환이 3환이 3년 김영이고 보증세우라, 등록사업자만 보증세우더라, 이렇게. 원칙으로 양도 안 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됐습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2번. 상환의 이름은 김영이죠. 맞는 문장이죠. 3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 명의를 변경할 때는 원부에다 주소, 성명을 다 써야 됩니다. 원부에다. 4번에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한은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번에 등록사업자는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사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더라. 자, 공사 착공과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는 60일입니다. 자,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20일. 경미할 때는 신고거든요. 경미한 변경할 때 그때 신고 수리 여부 통보는 20일. 자, 여기에 많이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신고 수리 여부 통보는 20일.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착수합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범위 연장이죠. 그때 자, 대표적인 게 소송상 분쟁, 송사 같은 게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공구를 공구별로 분할합니다. 최초 공구 1공구죠. 최초 공구, 외유 공구 2공구죠. 그럼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해야 합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년, 뭐 소송상 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최초 공구, 외유 공구 두 번째 공구죠. 걔는 2년 내 사업을 시작합니다. 2년 미착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죠? 요걸 취소한다는 것은 전체가 취소되니까 1공구 300세대 이상 공구한 거 폭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 조심할 게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착공 신고로부터 2년입니다. 최초공구 외유공구는. 만약에 최초공구 외유공구가 승인받고 5년이다. 만약에. 그럼 최초공구는요? 여기도 승인받고 5년이면 말이 안 되죠? 이놈이 승인받고 5년이면 이제 여기 사업하고 있어요. 여기는 뭔 승인을 받냐고? 아니죠. 승인은 이렇게 전체로 받았고 이놈을 분할해서 착공 신고했잖아요. 그날로부터 2년입니다.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미착수면 취소 안 돼요. 폭파 안 돼요. 주택법의 취소는 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저기 주택업소 교란 금쟁이, 딱지거래, 청약통장거래 그때만 취소하여야 한다. 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고요. 부도 파산으로 공사료 불가능인데요. 보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의 취소는 모두 취소할 수 있답니다. 단 하나, 자, 공급질서 교란 금지. 요거
공사 교란 행위시 주택 공사 교란 행위시 계약 있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거래했더라. 주택 상환 사채를 거래했더라. 그러면 그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개 이상을 만들려고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50호 이상입니다. 한 5억 그럽니다. 읽어봐요. 한 5억 50. 한옥은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예. 사업주체는 공사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만부터 5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 외유 공고니까 두 번째 공고죠.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합니다. 2년 내 착수하지 않더랍니다.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네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청구 나왔는데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